우리 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심하게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죠. 이럴 경우 장기 이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선물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장기 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장내과 김성균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 이식만이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기증된 장기가 적어서 이식을 받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 장기 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의 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장기 이식은 장기 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 기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예. 작년 말 기준으로 장기 이식이 필요해서 장기 이식 등록 대기자는 3만 3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네. 매년 장기 이식이 필요한 대기자는 늘고 있는데 장기 기증자는 줄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 연보를 보면 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1,700일로 약 5년으로 나타났고요. 예. 7년 이상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이식 대기자 중 하루에 약 5.2명이 사망한다는 통계 결과도 보이는데요. 예. 이는 정말로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네. 이 하루 평균 5분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그런데 이런 장기 이식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예. 우선 주치의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장기가 완전히 망가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 급성 장기 부전인 경우에는 다른 치료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우선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기증자가 존재한다면 미리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부터 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예. 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서에 이식 대상자와 선정 사유,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식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예. 사회복지사와 의료진의 상담 내용 및 의견서 등을 첨부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장기 적출 및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 가족 내에 이식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내사자 및 사후 이식 대상자로 판단해서 내사자의 장기 기증 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네. 예. 우선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상담을 통해 내사자 혹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코노스의 장기 이식 정보 시스템인 K넷에 등록하게 됩니다. 네. 일단 등록된 후에는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서 내사자가 발생하면 네. 사촌 이내의 친족의 과거 장기 기증 여부, 나이,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저는 장기 이식하면 주로 신장 이식이 떠오릅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말기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 이식을 받아야지만 제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네. 그 노폐물은 우리 다른 장기의 상태를 나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런 이유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을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기능이 15%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말기 신부전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투석이나 이식을 통해서만이 치료가 가능한데요. 예. 예. 우리나라에는 약 8만여 명의 환자가 투석을 하고 있고 2만여 명의 환자가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예. 대표적인 투석 방법인 혈액 투석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병원을 방문하고 방문할 때마다 4시간 동안 기계를 통해서 투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 또한 이런 투석을 받더라도 신장 기능이 20%만 대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선의 대체 요법이 신장 이식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높은 의료 수준과 면역 억제제의 발달로
신장 이식 수술의 성공률은 9%에 달하고 있는데요. 99%요. 예. 평균 이식된 신장의 생존 기간도 15년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증자가 부족해서 신장 이식을 받는 환자는 전체 필요 환자의 20%밖에 되지 않았고 예.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2만 4천여 명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예후도 무척 좋은데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기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전 세계적으로 장기 기증자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이런 이유로 장기 기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면역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무균 대지를 이용해서 이종 장기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가 인수 공통 전염병,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돼지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짧은 장기의 수명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한 2000년도 중반부터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재생장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공장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팀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법을 통해서 제작한 인공기관지인데요. 네. 암으로 기관지가 제거된 환자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치환하는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예. 수술이 성공한 후에 3D 바이오 프린팅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네.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신장, 간, 신장에 대한 인공장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장기의 기본 골격을 만들고 그 골격 속에 장기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을 주입해서 장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현재는 뼈나 기관지처럼 단순 기능을 하는 장기를 만드는 수준이나 향후 신장이나 간 등의 복잡한 기능을 하는 장기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 이식 그 수술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게 장기에 따라서 그 수술 과정도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신장 이식 수술은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크게 생체 이식과 사체 이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우선 생체 이식 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증을 하는 사람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기증 후에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서 기증 전에 반드시 자세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신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검사를 통해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면 코너스의 승인을 통해 수술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증자는 한 2시간 정도, 수혜자는 4-5시간 정도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네. 기증자가 내사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내사자가 발생하면 장기조직기증원에 보고하게 되고 기증자의 보호자 면담, 2차례에 걸친 내사 여부 확인 등을 거쳐서 선별하게 됩니다. 예. 그 후에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수혜자 선별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결정하고 장기 구독이 이루어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데요. 보통 여러 장기를 기증하기 때문에 장기 구독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따라서 신장 이식은 후반부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장 이식의 경우는 밤늦게 진행돼서 새벽 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참 그렇군요. 이렇게나 까다로운 수술이고 또 본인의 장기가 아니다 보니까 장기 이식을 받은 뒤에도 관리를 잘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식 수술 직후에는 2-3일간 집중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식 병동으로 입원하게 되고 이곳에서 한 2 내지 3주간 약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약물 치료 진행 후 퇴원을 하면 첫 1년이 매우 중요한데요.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셔야 하고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이식센터로 연락해 적절하게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장기 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을 대비해서 수술 후에는 처방받은 약을 정해진 시간 내에 제용량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한 신장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들을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데요. 그 영향으로 암 발생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2, 3년 후부터는 암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 조기 발견할 시 대부분 암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검진을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장기 이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 기장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